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1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카르텔 추적. 네, 시사인을 비롯한 5개 언론사가 협업한 보도가 공개됐습니다. 네, 공정언론국민연대 줄여서 공언련에 대한 감시 보도인데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각 방송사의 보수 성향 노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왜 카르텔로 이제 지목이 됐냐 하면요. 현재 언론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 단체이자 인력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YTN 김백 사장은 공언련 초대 이사장 출신이고 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공언련 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이 공언련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난해 7월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이 공언련의 성격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좌파들은 40년간 차곡차곡 입지를 다져왔는데 우파는 그런 개념이 없다. 최근에는 공언련이 생겼고 저도 일부 소속이 돼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공언련의 기본적인 활동은 이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인데요. 이른바 입틀막 심의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았던 22대 총선 선방위에서 공언련과 이제 국민의힘이 총 181건의 민원을 넣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선방위에 접수된 단체 민원의 100%가 공언련이 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심위와 방통위 등 이제 미디어 관련 공직에 공언련 출신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이 현 정권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정황이 보이는데요. 어제도 살짝 전해드리긴 했는데 현재 KBS와 박문진 이사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공동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KBS 이사에 지원한 53명 중에는 공언련과 이제 가맹 언론 시민단체들 출신이 11명이고요. 박문진 이사 지원자 32명 중엔 5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이 기사를 쓴 시사인의 문상현 기자가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언론 관련 단체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퍼즐 조각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보도가 이제 시사인과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한겨레간 함께 협업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앞으로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니 보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보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풀뜯는 고양이님이 시사인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한겨레의 공동 프로젝트 언론 장악 카르텔 추적 1편 기사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공언련과 김준일 평론가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난 진짜 엮이고 싶지 않아. 엮이고 싶지 않은데 이미 엮여버렸어요. 일단은 공언련이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진보 보수의 문제라고 좀 보지는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간 지금 친정부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제가 뭐 보기에는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단체고 여기 이제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모니터링을 해요. 민언련이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를 카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이제 오랫동안 종합편성 채널들 이제 보도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해와서 불공정 보도를 고발해 왔는데 그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서를 내면은 예를 들면은 KBS에서 이제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보고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 패널을 자르는데 근거로 씁니다. 이거 야 이쪽에서 이런 거 모니터링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잘린 게 뭐 장성철이라든지 뭐 박원석이라든지 이제 김준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김준일 본인 이름이시죠? 예. 그래서 작년 12월 15일에 제가 페이스북에 사실은 글을 한번 썼어요. 그래서 공정언론 제목이 뭐였냐면은 진중권을 교체하라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에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공언련에서 만드는 보고서가 너무 성의가 없고 팩트도 다 틀리고 사실관계도 엉망진창이니 니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너 언론 저널리즘 박사도 공부를 했고 오랫동안 현업에 있었으니 내가 생각하는 공정성이라는 게 있다. 니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토론을 제안했는데 돌아온 건 없고요. 돌아온 거는 그거밖에 없지 이제. 그 선방심의가 이제 150번 내 이름 언급을 했지. 1등 하셨죠. 뭐 1등도 압도적인 1등이야. 예, 이름을 김준일의 인간 자체가 편향됐다. 그리고 이제 18번 회의가 열렸는데 제가 9번이 들어갔어요. 제 안건이.
9번이 들어가서 이것도 최다로 이제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표적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투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지만은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고 내일 모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언론 탄압 증언 대회가 국회에서 열려요. 그래서 시사인과 네, 방송사에서도 같이 야당 과방위원들하고 이제 국회에서 개최를 하는데 민원련에서 저보고 사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다른 방송을 취소를 하고 거기를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의도치 않게 언론 투사가 되고 있어. 예, 어마어마한 분들이 섭외 리스트에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정우성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 확정은 아니죠. 몰라요. 예. 그래서 일단 연예인들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뭐 좌파 우파 이제 갈랐잖아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오면은 저랑 같이 외모 대결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화제가 기대되는.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정우성님 팬들한테는 예. 네, 그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연대의 마음이 좀 모일 수 있게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또 와중에 댓글창에 굉장히 얼굴 천재 김준일에 대한 또 지지 성명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임성근 로비설 연결고리 나왔다. 네,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병대 단톡방을 둘러싼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2022년 6월에 골프 모임을 했던 사실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의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 송모 씨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서 이 로비의 창구로 지목이 되는 인물인데요. 이 송 씨는 그 이후로 임 전 사단장과 같이 운동을 한 적도 없고 이 이른바 로비설과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단톡방의 공익 신고자가 공수처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송 씨가 지난 8월 9일 이 공익 제보자와 통화를 하면서 나는 사단장만 잘 살피고 있다. 내가 통화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송 씨가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 책임은 지지만 사표는 내지 말라고 그러니 자기도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 단톡방의 멤버이자 이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라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고 또 김용환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구명의 배후다 이런 언급이 이 녹취록에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이 당사자들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 오는 금요일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투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중에는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종호 전 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톡방에서 계속 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허풍을 떤 거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그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풍했던 것은 아니든 이제 수사를 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초를 다투는 일이거든요. 지금 통신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공수처를 제가 완벽하게 불신하지도 않지만 완벽하게 신뢰하지도 않고 윗선의 온도와 아랫선의 온도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검사들은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윗선도 그렇고 지금 군사법원도 최근에 이틀 전에 보면은 이제 4명에 대해서 통신기록 조회를 했잖아요. 45일간 7월부터 이제 9월까지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그 시기. 수사 외압에 이제 임성근 예. 그리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수사단장 그리고 해병대 대령인데 국가안보실에 그 당시에 파견 나가 있어가지고 수사단으로부터 그때 언론 브리핑 자료하고 수사 계획서 이거 받아봐가지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이제 경로한 뭐 요 상황 요 4명 거를 이제 받아봤다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이게 되려면은 이종호랑 이 송 씨 이 두 사람 거를 빨리 통신기록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단계는 뭐냐면은 임성근 거를 본 다음에 임성근의 통신기록에서 이들이 나오면은 그때 또 영장 치고. 근데 제가 보기가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시간 다. 이게 8월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7월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를 다투는 일인데 너무 지금 한가하게 가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네, 이제 그래서 청문회도 많은 관심을 좀 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종호 전 대표가 나온다라고 밝혀져가지고 그렇거든요. 좀 김준일 평론가가 그 자리에 있다면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근데 이종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사님도 그렇고 여기 입장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여사님은 이제 가방 뭐 이렇게 자기
자기가 반납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본인이 법적인 어떤 처벌을 좀 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 거고 이종호도 처음에는 해병 VIP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여사님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 말이 안 되거든. 그게 뭐 어떻게 그게 되니까 본인이 그냥 허풍 쪽으로 정리를 한 거라서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얘기가 사실 나올까는 좀 뭐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수사 통신 기록만 보면은 거의 저는 견적 나온다고 봅니다. 통신 기록 임성근 보고 이종호 보고 요 경호처 전 송씨 보고 그리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쪽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직접 보든 직접 받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받았든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라고 좀 봐요. 네. 네.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이후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통신 기록에는 근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뭐 거의 99.9%로 통화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얼른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을 기다리면서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명품백 사건 8개월 만에 깜빡했다. 네, 김 여사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김 여사 측 행정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이를 잊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진술을 두고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정황에 대해 사실상 행정관의 과실 탓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품백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 지난 뒤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진술이 맞느냐,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면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해명. 네, 아까도 이제 법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유모 행정관 이분이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을 했고 여사님을 지금 거의 근거리에서 심기 경호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이제 이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유 행정관이 너무 무능한 거야. 여사님이 얘기하는 거 말귀도 못 알아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분 곁에 두셔도 되나요? 그런데 안 잘려. 지금 이 양반이 처벌받았거나 징계받았다는 얘기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몰라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도 안 나와. 이렇게 그럼 뭐 무슨 백이 있는 거냐. 어쨌든 이게 유 행정관 무능설이 있고. 네, 무능설. 네. 두 번째는 너무 유능한 거야. 어떤 의미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 김건희 여사가 자 이거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정과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읽은 거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말만 돌려주라고 했다. 말은 돌려주라고 하지만은 눈빛, 애절한 눈빛, 이거 가방에 한 번씩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자, 아이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심기경과 완벽한 거야. 눈빛만 봐도 김건희 여사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행정관 유능설. 예, 유능설. 완전 반대네요. 예. 세 번째는 그냥 다 구라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 아니 지금 작년 12월 27일에 첫 보도가 됐는데 지금 8개월 만에 이게 등장한다는 게 말이 돼.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으면 그때 나왔어야지. 그렇죠. 그거 상식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도대체 뭐 이거 말을 좀 맞추라고 지금 서로.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처벌의 가능성을 1도 좀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김 여사 쪽에서 추가 입장이 이제 꼬리 자르기다라고 하니까 나온 것이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여사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유능인가요, 무능인가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게 같은 가방인지도 좀 궁금한데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 봐야 돼. 사실은 이미
썼을 수도 있어.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거 갖다가 갖다 놨을 수도 있거든. 이건 최재형 목사가 아마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을 테고 대조까지 해봐야 된다. 예. 중고가 있을 수도 있어. 살아내는 거에 손때 묻은. 예. 자, 백철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셨고요. 포도나무님은 와인, 화장품, 책은 그럼 어떻게 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책은 좀 버린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예. 그 얘기했는데 책은 버렸고 예. 술은 누군가의 뱃속에 있고 화장품을 피부에 발랐고 가방은 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돼 있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해명이 허술하다 보니까 별별 말이 좀 다 나오고 있는 우픈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이태원 참사 최고 권력자 사과 필요. 네, 용산구청 전 안전재난과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 그리고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실 대응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그런데 이 최원준 전 과장의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는 국가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최종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제외된 것이 꼬리 자르기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인데요. 용산구청 직원에게서 나온 첫 작심 발언인 셈입니다. 이 안전재난 과장은 유독 2022년 5월 기존과 달리 변화가 있었다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에 이전했다는 점을 참사의 원인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에는 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전재난과장 측은 이 국가의 의무를 말단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면서 최고 권력자가 피해자에게 명복을 빌고 사과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역시 최종 의견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실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울먹였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흐느낌이 새어 나왔다고 합니다. 네, 2022년 10월 29일 이뤄진 사건인데 아직도 결심 공판, 게다가 국가의 사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무원조차도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결심 공판에 나온 발언 김진리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회고록에 보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교체 정치적 책임지고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제 건의했더니 국회의장이 건의했더니 이제 좌파 언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좌상민 우동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가장 핵심 측근. 근데 이제 동훈이는 아웃이고. 네. 동훈이 아웃이고 이제 이상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술도 충암고 후배고 술도 잘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정권은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결국은.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가는 걸 보면은 본인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는 세월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3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수습이 되는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기술, 뭐 정치 기술로 그거를 모면을 했지만은 국민들의 굉장히 이 분노가 깔려 있었고 결국은 그게 이제 폭발을 해서 국정농단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결국은 이게 부메랑이 돼서 이 정권에 큰 이제 화로,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도대체 한덕수랑 이상민은 언제 교체하는 거야? 나는 최장수 될 것 같아 둘 다. 한덕수도 이제 최장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이낙연 총리가 아마 예. 최장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넘을 수도 있겠다. 한덕수는 교체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어떤 후보도 못 구할 것이다 이 못 말씀이신 구하고 있잖아요 건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한덕수는 계속 이상민도 지금 언제 교체한다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원년 멤버 중에 유일하게 남았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선의 대패 이후에 본인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상민 장관은 그러면 5년 내내 함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5년 내내 함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관직 물러나고 다른 자리에 중용할 수도 있겠다. 오, 비서실장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급한데 일단은 다 투입하는 이상민은 정 없으면은 행안부 장관 그만두고 방통위원장 한 달짜리라도 아, 내가 이 얘기 장성철 방통위원장 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다 보면은 돌려 막다가 이제 뭐 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정권의 100번째 방통위원장이 야 장성철이라도 시켜 그래가지고 일단 장성철이 가서 이미 저기 MBC를 자기가 장악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 얘기 듣고 자기가. 아 장성철 소장께서요? 잠깐 오면 물어보세요. MBC 장악 선언. 제가 대통령님 제가 MBC를 장악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김준일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장악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언론 투사로 남겠습니다. 예, 정성과 함께 얼굴 쌍벽 투사로 남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많은 관심 천하람이 가져주십시오. 대통령 되면은 그때 방통위원장 하는 걸로. 여전히 그 이야기 읽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1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박성태, 장성철과 함께하는 박장대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